네, 오늘 그로비브의 기회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사장님들, 제가 혹시 좀 연차가 되신 분들, 한 2년 전까지 저는 항상 핀업을 할 때마다 핀업 무대에서 하는 멘트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골드가 됐을 때, 라피즈 됐을 때, 루비 됐을 때, 또 에메랄드 됐을 때, 지금 다이아가 됐을 때 항상 하는 멘트가 있죠. 뭐죠? 처음에 저는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늘 시작을 하곤 하는데요. 제가 그 말을 하는 이유는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내 잘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될 줄 알았어,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저는 유스킨을 만나면서 기회를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내가 매번 핀업을 하고 저는 백만장자가 될 것이고 천만장자가 이천만장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기회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왼쪽에서 오른쪽 사분면으로 넘어가서 시간적 경제적 자유는 물론이고 삶의 전반을 다 바꿔낼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걸 만났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도 뉴스킨이라는 회사를 만났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저희는 뉴스킨의 직원이 아니잖아요. 뉴스킨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그 평등한 상대고, 사장님 혹시 그런 생각들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뉴스킨으로 처음 만났거든요. 내가 뉴스킨이 아니라 혹시 다른 네트워크를 만났더라면, 정진동 사장님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왜냐면 저는 아예 모르고 뉴스킨을 만났기 때문에 초기에 어 내가 뉴스킨을 만나서 이렇게 푹 빠진 거지 혹시 다른 네트워크를 만났어도 내가 이러지 않았을까? 라는 의구심을 초기에 가져본 적이 있거든요. 모르죠.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만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사업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와, 내가 진짜 뉴스킨 만나길 잘했다. 내가 뉴스킨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위너풀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뉴스킨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 그룹들 말고 내가 위너풀을 만났다라는 건 위너풀의 시스템과 문화, 그리고 위너풀의 리더들을 만났다라는 것은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확신이 되는 만남이구나. 이런 세 가지 기회,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 위너풀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제가 성공할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핀업할 때마다 그런 스피치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장님들에게는 어떤 기회세요? 저는 오늘 그러비브를 통해서 뉴스킨을 내가 만났다라는 거, 위너풀 네트워크 마케팅 빼고 진짜 뉴스킨이라는 회사를 만났다라는 것에 대한 기회에 대한 것을 사장님들과 함께 공감해보고 싶습니다. 기회를 만나면 뭘 해야 될까요? 투자해야죠. 투자. 최근에 아마 각 그룹별로 돈의 속성이라는 책으로 독서 미팅들을 하셨을 건데요. 돈에도 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현재 어떤 기업의 결과나 성과 말고 진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기업의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난 뉴스킨이라는 기업은 어떠한 미래를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가치에 대비해서 우리도 투자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이 모닝스쿨에 나온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걸고 뉴스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게요. 올인. 올인하고 계시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에르 낭텀이라는 전 세계 기업을 컨설팅하는 액션추어라는 회사의 CEO 분이신데요. 지금은 타계했지만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하이 퍼포먼스 기업, 늘 지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처럼 S커브를 그리면서 성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S커브를 그리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주 쉬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기업이 지금도 지속 성장하고 있는 거 맞나요? 맞죠.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이 되었잖아요. 그 기업이 S커브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시장에 진입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고, 그 진입해서 성장의 가도를 달리면서 안정기에 들어갔을 때 그 아이템과 그 아이템의 그 회사가 아이템을 지속을 한다라면 또 새로운 시장에
그 안에 생겨났을 것이고 새로운 시장이 성장할 때 분명히 그 안정기에 접어든 것들은 쇠퇴하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삼성이라는 기업이 설탕으로 시작한 건 모두들 아시죠? 설탕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설탕으로 삼성이라는 기업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삼성이라는 기업이 설탕으로 시작했지만 제일모직이라는 의식주,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으니까요. 의식주 중에 옷이라는 아이템을 선택을 해서 제일모직이라는 회사로 발돋움을 했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전자제품, 그리고 그 다음 시장을 준비했죠. 반도체, 그리고 지금 바이오까지. 계속해서 S커브 곡선을 그리면서 성장하는 기업. 앞으로 돈이 무엇이 될까를 예측할 수 있는 기업이 살아남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난 뉴스킨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1세대 제품, 올 오브 더 굿, 넌 오브 더 배드, 뉴스킨의 스킨케어 제품으로만 뉴스킨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에게 기회가 될까요? 모르겠어요. 1세대에 만났던 리더 사장님들께 기회가 됐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지금 들어오는 사장님들에게는 기회가 되지 않을 수 있는 회사인 거죠. 근데 뉴스킨, 파마넥스, 올 오브 더 굿, 넌 오브 더 배드로 시작한 회사가 90년대에 무엇을 맞이했죠? 파마넥스, 건강기능식품을 도입을 했죠. 인수합병을 해서 파마넥스라는 디비전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는요, 에이즈락이 나왔습니다. 항노화 산업을 이끄는 에이즈락 테크놀로지를 개발해서 그것으로 제3장 뉴스킨의 S커브 3장을 서막을 열고 있고 지금 엄청난 성장 가도에 있는 상태입니다. S커브 곡선을 그리면서 성공한 하이퍼포먼스 기업의 한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덴마크의 노보 노디스크라는 제약회사가 있어요. 그 제약회사는 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 그 제약회사 시장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무엇을 봤냐면 이미 2000년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90년대 중반을 보니까 중국 같은 신흥국들이 그 나라의 선진 식습관, 서구 문물이 들어가면서 식습관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됐고 그렇게 된다라면 아마도 슬픈 일이지만 당뇨병 환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거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장수 그 도시였던 일본의 오키나와. 거기에 맥도날드 매장이 들어감으로 해서 장수 기업의 그런 어떤 명예를 잃어버린 거. 그것처럼 신흥국인 나라들의 어떤 서구 식습관이 들어가게 되면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를 미리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90년대부터 준비를 한 거죠, 이 회사는. 그래서 신흥국을 대상으로 겨냥해서 당뇨병에 대한 그 치료제를 준비해서 그걸로 엄청난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였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 세계 20%의 점유율이었던 이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가 당뇨병 업계에서 전 세계 50%의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미래 시장을 준비하는, 미래 시장을 대체하는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 S커브 곡선을 그리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거,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는 그것이 기회가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뉴스킨이라는 회사, 항로와 에이즈락 테크놀로지를 내세우고 나서 그 다음을 준비하는, 그 다음에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템이 뭘까요? 몇 년 전에 뉴스킨은 발표했어요. Think Green. 환경기업이다. 뉴스킨은 환경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다라는 이 주제를 발표했는데요. 그 이후에 뉴스킨의 선의임이 어떻게 되냐 이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뉴스킨은 선의임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미래에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늘려나가고자 합니다.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활동을 추구하고 이를 리딩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뉴스킨은 사람, 제품, 환경이라는 세 가지 핵심 영역에 집중하여 선의임을 실천합니다. 훌륭한 사업기에 혁신적인 제품,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선의임이 될 것이다라고 했던 회사가
이제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야, 무슨 화장품 만들던 회사가 환경기업이래. 사장님들, 설탕 회사였던 삼성도 이제는 AI,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뉴스킨이라는 그 스킨케어 제품 회사가 환경기업이 됐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뉴스킨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통제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통찰력을 가진 회사라는 거, 그것만 해도 엄청난 기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저희가 책을 많이 읽으니까, 얼마 전에 리부트도 읽으셨죠? 김미경. 리부트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앞으로 기후나 환경, 지구를 생각하는 친환경 기업들 혹은 그거와 연관된 직업군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전망이 높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TV만 틀어도 어때요? 탄소 발자국을 없애겠다? 친환경 보일러? 모든 기업들이 본인들은 친환경 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미래를 이끌어가는 리딩 기업들은 환경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포굿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선의임이 될 거라는 사람, 제품, 환경의 부분에서 선의임이 될 거라고 했던 뉴스킨 기업이 사람을 생각합니다. 45,000그루의 나무를 조성하고 있고요. 15,000에이커의 맹그로브 숲과 도서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 왜냐면 제품은 그 포장지 있잖아요. 그것들을 완전 친환경,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100% 전환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매년 38.8톤의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게 되었고, 이는 약 8억 9천 세제곱미터의 매립지에 해당하는 부피에 대한 쓰레기를, 그리고 포장지에 대한 부분, 마켓컬리나 요즘 그런 아침에 배달되는 많은 기업들이 포장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지구에 대한 건 어떤가요? 라이브 있잖아요. 2019년 라이브. 지속 가능성을 실천한 우리 첫 번째 친환경 이벤트였습니다. 100% 에너지의 중립을 실천했다. 그리고 행사 시 발생한 폐기물의 약 75%를 사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바꿔냈다. 이렇게 사람, 제품, 지구에 대해서 친환경 기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9월 달에 발표가 됐어요. 뉴스킨 엔터프라이즈. 이것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뉴스킨 코리아는 글로벌 회사인 뉴스킨 엔터프라이즈가 현지 시간 8일 글로벌 비즈니스 평가 기관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그룹이라고, BIG라고 얘기할게요. 이 주최하는 2020 지속 가능성 부분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럼 BIG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BIG는 2012년 글로벌 비즈니스 평가 플랫폼을 개발해 혁신상, 인공지능 우수상, 고객 서비스 우수상 등을 시상하고 있다. 전 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모든 심사 과정을 대중에게 공개해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지속가능성 부분은 지속가능성을 비즈니스 관행의 필수적인 요소로 만든 조직, 서비스, 제품 등에 수여된다.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는 세상의 선의의 힘을 실천하려는 사명과 노력을 인정받아 지속가능성 부문에서 경영상을 수상했다.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제품 개발, 품질 검수, 물류,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부서의 임직원들로 구성된 지속가능성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제품, 사람, 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 중이다. 상 받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기업이 지속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공개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중에 인정을 받은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런 회사가 우리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회사예요. 정진도 사장 계속 피드백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런 회사를 함께하고 있다는 거 사장님들 알고 계셨나요? 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볼 건데요.
앞으로 환경이나 지구에 대해서 화두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매년 1월이면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는데 여기서 매년 화두가 되었던 뭐 테러 문제라든가 4차 산업혁명 문제 이거와 정말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화두가 되는 것이 지구 온난화예요.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인구 문제, 대기 오염, 물 부족,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그리고 그 계속해서 늘어나는 식량 문제들. 이걸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사장님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인구가 늘고 있을까요? 줄고 있을까요? 저도 이 레포트를 보면서 참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라고 생각이 든 게, 우리나라 애기 안 낳는다고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고 인구가 자꾸 준다라고 우리나라에서 고민을 하니까 저는 우리나라 요 안에서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요, 엄청난 폭발적으로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2050년까지 꾸준하게 거의 2배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 때 환경이 돌아왔던 거 아시죠? 그리고 미세먼지나 황사도 없었던 거 아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고 살다 보면 공장도 돌려야 되고 배기가스, 차들도 운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리부트라는 책에서 나오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갔는데 미래 환경까지 우리가 대출해서 쓰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환경까지 우리가 대출해서 모두 망치고 있다. 저는 그게 너무 공감이 갔었거든요. 이것처럼 공기오염, 토질오염 등이 일어나고 있죠. 이거 진짜 심각한데요.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 온도가 1도 1도 상승될 때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1도 올라갔을 때 알프스 산맥 만년설이 사라지고요. 산사태가 반발하고 해양 생태계가 해체됩니다. 2도가 올라갔을 때는 이상 폭염으로 수만 명 사망. 저희가 여름이 되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폭염으로 인해서 어느 나라의 사망 인구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낯설지 않죠. 3도가 올라갔을 때는요. 아마존 열대우림, 산불로 전소, 기후변화로 수십억 이재민이 발생. 4도가 올라간다. 온난화 악순환 시작, 사하라 사막, 유럽까지 확대. 5도, 극지방 빙하 완전히 사라짐. 6도, 지구상 생명체 90% 멸종. 그냥 올해는 유난히 덥네. 올해는 평균 기온이 1도가 높아지네. 이럴 문제가 아니라 1도 1도 올라갈 때마다 전 세계는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아프리카에 있는 차도라는 호수가요. 정말 몇백 년 동안 마르지 않던 호수였는데 지금 인공위성으로 찍어본 사진이거든요. 이 차도가 평생 마르지 않던 호수가 말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만년설이 쌓여있던 산맥 봉우리에는요. 만년설이 사라지고 있고요. 제가 한 20년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몰디브 빨리 가야 돼. 몰디브. 나중에는 가볼 수 없는 나라가 될 거야. 사라질 섬이 될 거야. 가려면 빨리 가야 돼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높고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투발루나 몰디브 같은 아름다운 섬나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 부족은 어떨까요? 워터 스트레스 바이 컨트리. 물 부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나라들, 도시들에 대한 지도인데요. 빨간색은 이미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이세요? 지도 보시면 우리나라 오른쪽 맨 끝에 보면 남한과 일본이 나오죠? 우리나라는 이미 물 부족 국가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늘어나는 인구와 어떤 가뭄 문제가 등 생기냐? 아까 인구 증가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먹을 식량이 없어요. 식량이. 그래서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죠. 동영상 한번 볼게요.
자연재해로 약 30년 뒤면 식량난이 현실화될 거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래 먹거리가 당면 과제가 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이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장에서 만든 동그랑 땡과 탕수육, 꼬치 요리입니다. 어딘가 낯선 식재료, 군뱅입니다. 어때요? 부위가 어느 쪽일 것 같다 하는 느낌도 가질 수 있게끔 네. 저기 거리네. 군뱅이에 이어 귀뚜라미, 딱정벌레 유충인 밀웜이 육류를 대체할 미래 식품으로 정부 네, 귀가 괴로우시죠? 자꾸 끊겨서 이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식량 부족이 난이 어마어마해질 것이고 그래서 미래 식량을 준비한다라는 거. 혹시 설국열차 영화 보셨나요? 설국열차에서 뭐 먹어요? 그 1등 칸 사람들은 밀웜 이런 걸 먹어요. 근데 진짜 완전 평범한 사람들 하류계층들이 탄 데에서 뭘 먹여요? 그 바퀴벌레 아니었어요? 바퀴벌레? 이런 것처럼 식량 부족이 됨으로써 대두되고 있는 시장이 있는데요. 제가 우연한 자리에서 저희 신랑이 옛날에 경찰이었잖아요. 경찰 가족을 만나게 됐는데 그 경찰 부인이 부산 사람이었거든요. 부산에 이런 곤충으로 하는 카페를 하나 여시겠다고 그때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찾아보니까 실제로 부산에 이 곤충 카페가 생겼더라고요. 곤충을 전시하고 박제하는 곳이 아니에요. 곤충으로 쿠키도 만들고요. 말려서 메뚜기 같은 거 간식으로 바삭바삭하게 만들고요. 그걸로 한마디로 브런치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카페였어요. 그래서 너무 생소해가지고 그게 한 6년 전 이랬거든요. 너무 어머 제발 나는 못 먹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양재천에 있는 이더블이라는 카페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사장님들 지금 번데기 주고 군뱅이 주고 하면 드실 수 있나요? 저는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식량난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개발된 게 실내 수직 농장, CEA 환경 제어식 농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직 그로비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추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환경이 식물에 자라고 영양소가 있고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물 부족이 되고 지구 온난화가 되고 이러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토지도 줄어들고 농업에 쓸 물도 줄어들고 그럼 재배량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은 식량이 없어질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 이 식물이나 어떤 그 식물 영양소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 그 영향을 주는 모든 환경을 제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비브 이전에 중요한 개념이 CEA예요. Controlled Environment Agriculture.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귤의 위지라는 얘기 들었죠. 귤이 횟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뭐냐면 환경이 바뀌면 이 귤이라는 엄청나게 맛있는 과일이 그 회수라는 강을 건너게 되면 토양이 바뀌고 기온이 바뀌고 습도가 바뀌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탱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처럼 어떤 식물이나 생물은 환경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온 게 CEA 농법이고요. 실내 수직 농장이에요. 실제로 이분 누군지 아세요?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주도하는 비전 펀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요, 아마존, 알파벳이라는 거대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모은 펀드거든요. 그 펀드에서 어디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아까 뭐라고 했나요? 제가 맨 앞장에 워렌 버핏이 기업의 가치에 투자해라. 이 어마어마한 분들이 투자를 하는 이 비전 펀드에서 하나로 약 2,200억 원을 어디에 투자했냐? 플랜티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우리보다 못할까요? 돈 안 되는 기업에 투자할까요? 돈 안 되는 분야의 산업에 투자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20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게 된 이 플랜티라는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CEA, 환경 제어식 농법, 이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이게 실제 플랜티 농장이거든요. 실내 수직 농장. 이렇게 벽을 이용해서, 왜냐면 옆으로 쫙 펼치면 어때요? 많은 땅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이 실내 수직 농장이라는 것은 도시에도 생길 수 있고 엄청난 막 넓은 대지가 아니라 넓은 토지가 아니라 도시의 한가운데도 생길 수 있는 게 수직 농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플랜티라는 기업은 이 실내 수직 농장에 농장을 하는 CEA 농법을 하는 회사고 거기에 비전 펀드에서 투자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실내 수직 농장의 장점이 뭐냐면 일반 농장에 필요한 물의 5%만 사용해도 식물을 재배할 수 있어요. 5%. 그럼 아까 얘기했던 물 부족에 대해서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12만 4천 평에 해당하는 논이나 밭이나 토지에서 재배할 수 있는 양의 농작물을 단 18평만 있으면 어때요? 위로 올리면 되니까. 18평만 있으면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완벽한 오가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친환경 제품, 오가닉 제품은 어떤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화학 비료 안 준 거. 그 정도 개념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오가닉은요. 봐봐요. 화학 비료를 주진 않을 뿐이지만 도로 옆에 있는 곳에서 화학 비료 안 주고 키워봤자 미세먼지나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옆으로 지나가는 차들의 배기가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황사비나. 근데 이 완벽한 오가닉이라는 건 통제하기 때문에 환경을 통제하고 실내에서 키우기 때문에 그런 오염시키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그래서 완벽한 오가닉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뉴스킨이란 기업이 아까 S커브 곡선을 이어나가면서 지속가능성 성장을 보면서 준비한 것이 있어요. 그로비브라는 회사를 인수합병하게 됩니다. 동영상 하나 보실게요. 스킵할게요. 이 동영상 많이 보셨죠? 아, 못 보신 분 없을 거예요. One day is today 할 때, 와, 나 진짜 그거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 하거든요. One day is today. 그 어떤 날은 바로 오늘이다. 하면서 여기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앞서 나눴던 모든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식물의 병충해가 있었다는 것도 잊어버려라. 그리고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잊어버려라.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이런 그로비브라는 회사를 2016년에 168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 그로비브 사이트인데요. 실제 우리는 씨앗들에게 매일매일 완벽한 환경을 주는 것이다. 라는 표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인수했을까요? 스킨케어, 뉴스킨 파마넥스 디비전을 갖고 있던 회사가 웬 생뚱맞게 그로비브라는 회사를 인수했을까? 이걸 정확하게 아신다라면 우리가 파트너십 맺고 있는 뉴스킨이 엄청난 기회를 준다라는 걸, 통찰력이 있다는 회사라는 걸 알 수 있으세요. 최고 퀄리티의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6S 공정 다 아시죠? 제일 먼저 원료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수급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뉴스킨 시작했을 때 A 땡땡, 암 땡땡 회사와 많이 부딪혔었거든요. 제가 파마넥스를 전달할 때 암이라는 회사는 자체 농장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원료를 갖다 쓴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파마넥스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6S 공정을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자체 농장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식물 원료가 최상의 유효 성분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뉴스킨은 자체 농장이 있는 게 아니고 원료 수급을 어디서 할까를 고민하는구나. 그게 이해가 됐었거든요. 그것처럼. 근데 우리가 원료 수급을 해오는 그 지역의 원료들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그곳의 기온과 환경과 습도가 언제까지 받쳐줄까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로비브를 인수해서 이걸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하나씩 단종되는 제품들이 생길 거예요. 실제로 한 2가지 제품이 글로벌
적으로 보면 단종이 되었고요. 최고 퀄리티의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걸 문제를 해결하고자 뉴스킨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잡한 공정으로 인한 비용 상승. 원료를 선정하고 수급을 했어. 그걸 가지고 오는 운송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구조화,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돌려야 하는 그 공정들에 대한 비용도. 왜? 그 원료에 많은 유해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을 테니까. 그걸 가려내는 비용도 많이 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비용이 상승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수급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해진다. 우리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준비한 게 아니고 벌어지기 전에 뉴스킨은 그로비브를 인수합병해서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비브라는 회사는 그냥 CEA 신뢰 수준 농장이 아니라 40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유심히 봐야 될 게 철도 시스템입니다. 그 그로비브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제어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게 있어요. 식물이 자라려면 어떠한 요소가 있어야 된다. 토양이 있어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태양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 상식적인 부분들이 상식이 아니라는 걸 그로비브를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뭐냐면 토양이 필요한 게 아니고 토양 속에 있는 영양소라는 게 필요한 거였구나. 그리고 물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물로도 키워낼 수 있구나. 그리고 태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광이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바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진동이 필요한 거구나. 파장이 필요한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로비브는 이걸 완벽하게 컨트롤해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식물 영양소들을 추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로비브의 특징, 공간 절약형 수직 농장과 햇빛을 조절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식물이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런 식물들은 외부 살충제, 제초제 또는 합성비료에 노출되지 않아 영양가가 높고 완벽한 유기농이며 자연적으로 푸르게 자랍니다. 독점 기술 중에 보호된 환경과 LED 조명 기술, 아까 말씀드렸던 햇빛이 필요한 게 아니라 광이 필요한데 그 식물이 자라는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LED 조명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독자적인 영양 성분 배합을 특허 기술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이 그로팟, 철도 시스템으로 이것도 스킵할게요. 많이들 보셨을 거라 생각이 돼서. 아까 플랜티라는 기업 보셨죠? 벽을 이용해서 사다리를 타고 사람이 올라가서 직접 재배를 한다면 이건 그로비브의 엄청난 특허 기술이에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알아서 돌아가면서 그로팟, 토양 그 매트에 씨를 뿌려서 그 매트가 돌아가면서 자동적으로 다양한 광을 쏘이면서 어느 시기에는 어떤 광을 쏘이고 어떤 시기에는 어떤 광을 쏘이고 그래서 식물이 무르익어서 정확한 유효 성분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돌아가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철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래 그렇게 재배해서 뭐 할 건데 지금 대기업이나 LG나 대기업 같은 데서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집에서 키워 먹을 수 있는 상추, 브로콜리 뭐 이런 키워 먹을 수 있는 어떤 수족관 같이 생긴 그런 것들이 제품이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집에서 키워 드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상추 팔고 배추 팔고 그럴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 그로비브 시스템을 통해서 뉴스킨이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밀사, 밀, 새싹채소, 새싹 등 이런 것들이 재배되는 그 주기가 엄청나게 짧아진다는 거예요. 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40일이 걸리던 것이 9일 만에, 52일이 걸리는 밀싹은 7일 만에, 새싹채소 저도 키워본 적 있거든요. 73일이 걸리는 새싹채소가 단 5일 만에, 그리고 91일이 걸리는 새싹들을 4일 만에 재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왜냐? 이거예요, 바로. 스피드 투 데이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빠른 시간 안에 샘플링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빛과 어떤 수분과 어떤 온도를 줬을 때 최고의 유효 성분이 나오는지 그것들을 스피드 투 데이터 이 엄청난 샘플이 빨리빨리 얻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제품화 시켰을 때, 파마넥스 제품으로 제품화 시켰을 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연구를 하고 샘플링하는 이 주기가 엄청나게 짧아진다라는 거. 이게 진짜 그루비브의 핵심이거든요. 뭐 간혹 그루비브 강의 들으면 뭐 엉뚱한 얘기하는 강의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타협 없는 기준 식세스 퀄리티 프로세서에서 시합부터 솔루션까지 완벽하게 컨트롤 하겠다라는 7S 프로세스까지 개발이 된 거예요. 끝내주지 않나요? 저는 이 그로비브를 보면서 왜 생뚱맞게 이 시기에 그로비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장님들에게 이 내 가슴 떨리는 앞으로 이 내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어느 정도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뉴스킨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 그걸 정말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3년 전이죠. 3년 전 컨벤션에서 어떤 이 밀싹 채소로 만든 즙을 나눠줬었고 실제로 지금은 글로벌상 2가지 제품이 나와 있어요. 그로비브에서 재배한 성분으로 만든 제품. 왼쪽은 디톡스팩이라고 해서 이거 진짜 신기하던데요. 디톡스팩이라고 해서 이제 얼굴에 바르잖아요. 독소가 많은 부분이 까맣게 변해요. 잉앤양이라고 해서 음양팩이라고 일명 불리는데 되게 신기해요. 만약에 내가 이마나 턱 주위에 독소가 많다? 거기가 새까매져요. 실험해보고 싶죠? 임혜선 사장님 엄청나게 놀라시네요. 그리고 오른쪽은 그로비브로 통해서 만든 쉐이크. 이게 이미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기회로 보이시나요? 저 혼자 떨리고 있는 거 아니죠? 이런 통찰력을 갖출 때 시장을 지배하는 혁신을 가져오는 거죠. 앞으로 뉴스킨의 행보, 앞으로 뉴스킨의 S커브 곡선을 그리면서 갈 지속가능성한 발전이 저는 너무나도 기대되고 있는 1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킨의 올인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 4요소 다들 아시죠? 회사, 제품과 보상, 그리고 구매 시스템과 문화, 마지막 나. 이런 회사를 만났어요. 이런 기회를 만났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투자하고 계세요? 올인하고 계시는 거 맞죠? 올인. 내가 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회사가 좋고 제품이 좋고 보상이 끝내줘도 그래서 저는 다른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보면 타 네트워크 회사에서 혹은 뭐 다단계 회사에서 리크루팅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에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이거 물어봐요. 아는 사람이 없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다 검증된 회사 제품이 있다 한들 내가 그 사업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면 그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낸 결과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커다란 코끼리 한 마리를 두고도요. 누군가는 창처럼 생겼다고 하고 누구는 벽이라고 하고 누구는 나무라고 하고 누군가는 뱀이라고 해요. 뉴스킨을 보면서 누군가는 이렇다라고 얘기하고요. 누군가는 뭐라고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 게 달라요. 뉴스킨 왜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것에 대한 답도 달라요. 그래서 내가 코끼리 코를 만져보고 뱀이라고 얘기하는 실수를 저지르고는 있지는 않은지, 내가 뉴스킨의 보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뉴스킨의 이 위너플의 시스템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 스폰서에 대한 마음은 어떤지, 내 관점이 아니고 성공자의 관점을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책과 영화예요. 어톤먼트라는 속죄라는 책인데 이게 영화까지 됐거든요. 이걸 통해서 사장님들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세 사람이 있잖아요. 영화 포스터인데 이 여자 둘은 자매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동시에 이 옆에 있는 남자를 사랑하죠. 근데 이 언니와 남자는 서로 사랑하는 거고요. 이 동생은 그냥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 언니와 이 남자가 사랑을 나누는 걸 보면서 이 중간에 있는 동생은 자기가 본대로 사실이 아닌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의 강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남자가 언니를 강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그대로 아빠에게 알려서
결국 이 남자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얼핏 보면 슬픈 사랑의 이야기 같죠. 그래서 이 감옥을 가게 되고 결국 이 남자와 언니는 전쟁터에 서로를 그리면서 찾아 나서게 되고 둘은 전쟁터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동생이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사실이 아니니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다가 늙어서 책을 쓰게 되는데 그게 어텀먼트라는 책이라는 이런 스토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핏 보면 사랑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 근데 이거는 평론가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면 관점, 사실과 관점의 차이가 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이 어린아이 13살짜리 동생의 눈으로 보니 사랑하는 게 그렇게 남녀간에 안 좋은 일로 보여지는 것처럼 사실과 관점의 차이가 있다. 이 속죄의 본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20억 명의 사람들이 20억 개의 목소리와 하나같이 중요하다고 아우성치는 20억 개의 생각들을 가지고 자신만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곳이다. 어떠세요? 뉴스킨 하나를 두고도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아마 여기에 지금 362명이 들어와 계시는데 362명의 생각이 모두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내가 보는 뉴스킨, 내가 보는 위너프, 내가 보는 시스템, 내가 보는 스폰서에 대한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김범준 사장님, 정영모 사장님, 혹은 각자의 그룹 리더 사장님이 이해한 뉴스킨을 내가 이해했다라면 그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그분들이 이해한 뉴스킨을 내가 이해했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생각을 할 것이고 같은 선택을 할 것이고 같은 행동을 할 것이고 같은 결과가 나오죠. 바로 성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는 대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선택하고 내 맘대로 이거는 취하고 이거는 버리고 그러니까 같은 결과를 지금 우리는 내지 못하고 있는 거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자들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성공자들은 이걸 알게 된 거잖아요. 본질을 알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가치를 알면 대가지불이 쉽다. 본질이라는 건 뭐예요? 비즈니스라는 거. 비즈니스라는 걸 아는데 비즈니스라는 걸 아는데 이 시스템은 나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겠죠? 비즈니스라는 걸 아는데 오늘은 쉬어 말어 이런 생각 안 하겠죠? 지금 코로나 이후로 줌으로 미팅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지금 다잖아요. 그리고 그 미팅의 장소가 대부분이 집이잖아요. 끝나면 어떻게 하세요? 대답을 듣진 않을게요. 줌 미팅, 모닝스쿨 끝나면 어떻게 하세요? 저는 너무 나약한 인간인지라 전 진짜 의지박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줌하고 집에서 미팅하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못 버틸 것 같아요. 결과가 없을 것 같아요. 모닝스쿨이 끝나잖아요. 아침에 여는 카페가 없을 수 있으니 모닝스쿨 끝나고 아침 미팅 할 때는 스타벅스나 뭐 이런 대형 카페들은 다 열려 있거든요. 나가셔야 돼요. 나가야 돼요. 고객이나 대상자는 집에 없습니다. 우리의 고객과 대상자는 밖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침 미팅까지 집에서 하다 보면 어떤 마음 들어요?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피곤도 하고 줌 미팅 하셨으니까. 모닝 하셨으니까. 그대로 눌러 앉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생명이에요. 여기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하다못해 자영업을 하더라도 알바를 하더라도 시간이 생명이고 정확한 그 시간에는 그 장소에 있어야 저에게 인컴이 있죠. 수입이 있죠. 본질, 저 잔소리하는 거 아닌데. 본질, 비즈니스, 팀워크 비즈니스. 무엇을 해야 할지. 이게 비즈니스라고 이해를 했다라면 인재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재를 보는 눈이 있나요? 내가 인재가 아닌데. 처음에 시작했을 땐 저도 그랬거든요. 몰라요. 진짜 A 뿔뿔 1등급 한우가, 특불 한우가 와도 내가 그걸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뉴스킨이 확률 비즈니스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은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 그런 경우 있어요. 초반에 내 명단 중에도 나랑은 맨날 무슨 옷 얘기하고 학교 얘기만 하고 시댁 얘기만 하던 그가
나를 떠난 그 어느 곳에서 되게 멋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아, 나랑과의 대화 수준이 이렇지. 이 사람이 생각이 없거나 미래를 준비하지 않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보게 된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라는 걸 알고 인지학과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걸 안다라면 확률 사업이라는 것을 아시고 명단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해야 인재가 옵니다. 그럼 가치, 자상 성장 사람이잖아요. 가치를 알면 대가 지불이 쉽다. 이건 시스템, 액션이죠. 시스템에 대가 지불을 해야 되고 사실 시스템은 대가 지불이라고 이제는 말도 하기 싫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코어11 하면서 2명 만나고 그들에게 사업과 제품을 전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이 우리 할 일이잖아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공자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판단 내려놓고 정확한 그 관점에서 본다면 같은 결과가 나오고 우리 모두가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좀 부족하잖아요, 모두가. 그랬을 때 해야 되는 게 저는 아침 미팅 주관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강조하는 게 이 2가지. 독서 강의. 우리가 어떻게 성공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끊임없이 책을 읽고요. 책을 아무나 내는 건 아니니까. 끊임없이 독서하고 끊임없이 성공자들의 강의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 뉴스킨의 성공자의 생각인 것처럼 아예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의 중에 가장 나를 열정 증폭을 시키고 가장 비전을 키워주는 곳이 어디예요? 뉴스킨 딱 시작하면 우선순위들이 있잖아요. 월드 컨벤션, 코리아 컨벤션, 다 티켓팅들 하셨죠? 사이트에서. 그리고 그러고 나서 하는 게 랠리잖아요. 랠리 티켓팅들 다 하셨을 텐데 이번 주 토요일까지 아직 우리에겐 4일의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 랠리라는 곳에서 가장 우리의 열정과 비전을 증폭시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성공자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요. 여기에 초초 집중해서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4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좀 더 많은 초대자들과 함께 우리의 비전과 열정을 증폭시키는 자리가 되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